(1914년)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으로 나뉘어져 있던 유럽 열강들은 사라예보에서 총성을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양상을 군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펼치는 총력전의 세계로 본격 인도한 전쟁입니다. 따라서 피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4년 4개월간 지속된 제1차 세계대전은 3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2천억 달러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총력전과 함께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또 다른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투 양상이 참우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기동전에서 참우전으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마른 전투이지요.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을 고착 상태로 빠뜨린 마른 전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지도입니다. 독일은 동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프랑스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독일 육군 원수였던 알프레드 폰 슐리펜은 사망하기 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약 10년 전부터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하기 위해서 슐리펜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하지만 슐리펜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약 1년 전에 사망해서 참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때 독일군 원수는 프로이센의 전설적인 장군 데몰트케의 조카 소몰트케였습니다. 슐리펜 계획의 골자는 자국 가까이에 있는 서부전선의 파리를 벨기에를 통과하면서 우회 공격하여 42일, 즉 6주 만에 정복을 완료하고 철도를 이용해서 동부전선으로 신속히 이동한 다음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를 먼저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러시아가 프랑스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투에 참여하기까지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전투에 참여하기까지 대략 6주에서 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고 그 전에 프랑스를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미 40여 년 전에 보블 전쟁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파리를 점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에게도 대독일 제국 전쟁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17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골자는 독일과 전쟁이 발생하면 알자스 로렌 지방으로 돌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길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직접 침략하는 경우와 벨기에 등 서쪽 방면으로 공격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경우의 수 모두에 대해서 프랑스는 보블 전쟁으로 잃어버린 알자스 로렌 지방으로 공격하여 이 지역을 탈환하고 독일 본토로 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협상하여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곧장 전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작계에 따라 1914년 8월 초부터 국경 전투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독일이 승리하며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를 점령하였습니다. 지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오브 더 마른 해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914년에 펼쳐진 전투다. 빨간색 화살표가 독일이 진군한 내용이고요. 파란색이 프랑스가 카운터어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렌치 트루프가 프랑스군이 이제 재조정한 부분이 어디까지냐, 요 마른 강, 요 밑에까지 후퇴해서 전선을 재조직하게 되는 것을 이제 화살표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네모가 독일군, 그리고 파란색 네모가 프랑스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은 브리티시 익스페디셔너리 포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은 익스페디셔너리가 이제 원정대니까 원정군입니다. 영국 원정군. 그런데 여기가 이제 그 마른 전투가 펼쳐지기 전에 프론티어 전투가 먼저 펼쳐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 전투에 있었을 때는 처음에 프랑스군이 1군, 2군, 3군, 대략 하겠습니다. 4군, 5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맨 위에 BEF가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국경을 먼저 사수하려고 했는데 이 프론티어 전투, 국경 전투에서 사수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뒤로 밀려난 상태를 지금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5군은 이렇게 내려오고 4군은 이렇게 내려오고, 그럼 이 6군하고 요 9군은 나중에 창선을 되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전투가 있었을 때는 없었던 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보면 이제 1군부터 요 7군까지, 이제 당시 8군은, 독일은 8군까지 있었는데 8군은 동부전선에서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한 군단이 있었고, 나머지 7개군이 프랑스 파리로 점령에 들어가는, 이게 이제 슐리펜 계획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제 군대의 핵심은 우익이었습니다. 우익에 많이 이렇게 몰려져 있고, 좌익은 이렇게 6, 7, 요게 두 개밖에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핵심 부대도 다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군, 이 클루크, 알렉산더 폰 클루크 장군이 이끄는 1군이 가장 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벨기에를 통과해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 크게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의 동쪽, 적어도 이 동쪽을 때리거나 아니면 더 크게 우회해가지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후방에서 이 프랑스군을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1군이 가장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랑스군이 막고 있으니까 이 국경 지역에서 프론티어 전투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일련의 전투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독일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렇게 보면 이제 리트리트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후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디까지 후퇴하느냐? 여기 마른강 이남까지 이렇게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하루에 막 40km 정도씩 책을 읽어보면 진군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한여름에 엄청나게 행군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특히 이제 이 벨기에를 통과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리에주라는 곳이 벨기에에 상당히 요새로 정비가 잘 돼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자신들의 계획보다 지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슐리펜 계획에 차질이 빚게 되는 것이죠. 이 리에주가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에 있는 벨기에 요새들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통과하게 되고, 이때 당시에 벨기에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립국을 공격했다라는 이유로 영국이 BEF를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독일의 공격이 이렇게 좀 지체되는 사이에 프랑스와 영국 연합군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조프르 장군이, 총사령관 조프르가 이렇게 후퇴를 명령해서 마른강의 진지를 재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군이 이렇게 따라 들어왔는데 책에 읽어보면 병참이 길어지게 되면서 보급도 힘들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클루크 장군이 이끄는 1군이 이렇게 크게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 이제 우회했어야 되는데 더욱 덥고 또 2군과의 간격도 멀어지고 하니까 크게 돌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마른강으로 와버립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측면을, 파리에서 볼 때 이 측면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공격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마른강에서 프랑스가 역공, 육군을 만들어 가지고 역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는 것인데요, 독일이. 어쨌든 당시에 이제 프랑스도 이 17계획에 따라서 알자스 로렌 지방으로 공격을 해들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병력을 보내서 공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슐리펜 계획에 따르면 이 좌익은 약한 채로 그냥 두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이 오히려 이쪽으로 전진해 오면 전진하는 만큼 자신들의 우익이 그 우회하는 그 양이, 총량이 적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를 허술하게 두는 것이 이제 슐리펜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이 총사령관이었던 소 몰트케가 우익에 있었던 핵심 부대를 빼내가지고 이쪽 좌익을 지원하러 보내버립니다. 여기서도 또 오류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군, 2군 여기가 부대가 많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장에 이제 마른에 도착해서 이제 프랑스가 육군을 만들어서 공격하니까 이제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후퇴하게 되는 독일군이 거꾸로 이렇게 전황이 이어지게 되죠. 그 영어 위키를 좀 읽어보면 당시에 소 몰트케가 독일군이 진군을 하니까 본인도 이렇게 앞으로 이동해서 룩셈부르크에 있었다고 합니다. 총사령관을, 사령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병참이 끊어지고 하면서 독일군의 연락이 이렇게 두절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때 이제 전신이 있으니까 전신을 보내면서 이제 전황을 보고받지를 않고 이 전신 시스템을 믿지 못합니다, 소몰트케가. 그래서 이 전권대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파견된 전권대사가 헨치 중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헨치 중령이라는 사람은 실무 전투부대를 이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워버립니다. 그래서 hen치가 이제 정권대사가 파견을 받고 독일 5군 이렇게 내려와 있네요. 이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군, 4군, 3군을 차례대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황을 보고받고 뭐 큰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이제 2군으로 갔는데 2군에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6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그 1군이 공격당하고 1군과 2군 간의 거리도 멀어지고 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1군과 2군이 벌어진 틈 사이로 이제 영국군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지도는 다음 지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인데요. 이제 YTN의 지도인데요. 요 6군이 이렇게 1군을 공격해서 1군과 2군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그 사이로 영국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뿅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독일군이 이제 위험에 처해졌구나. 이 정찰기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hen치 중령이 퇴각을 명령하게 됩니다. 1군과 2군을. 이 어디까지 퇴각을 하느냐? 이 엔강까지, 엔강 북쪽까지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제 소몰트케도 독일의 3군, 4군, 5군을 방문을 해서 같이 그 엔강으로 후퇴를 해서 전선을 재조직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이 마른 전투에서 패배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엔강 북쪽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엔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마른 강이죠. 그래서 엔강 북쪽까지 독일군이 거꾸로 넘어가서 이쪽에서 이제 참호를 파고 전선을 재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군도 요게 이제 공격해 봤지만 더 이상 공격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선이 여기에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뭐 이쪽을 따라서 이 북해까지 이 전선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나머지 4년간 전투를 실제로 벌이게 되는 것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군을 엔강 이북으로 퇴각시킨 전투를 마른 전투라고 합니다.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추격해서 공격했지만 저지되었습니다. 이후 양국은 서로 허술했던 북쪽 측면을 돌아서 적의 배후를 치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전선이 엔강에서 아미엔과 아라스를 지나 북쪽으로 뻗어나가며 북해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레이스 투 더 씨, 즉 바다로의 경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스에서 플랑드르의 뉴에프르까지 전투가 펼쳐지게 되지요. 이를 제1차 이프르 전투라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